이 캐릭터에 맞는 성격과 다른 캐릭터와의 상성과 그 다음에 이야기 맥락 안에 어울리는가를 염두에 두고 식별되게 서로 주목성이 서로 골고루 나눠 가지게 조합하기 위해서 기본 프로필 말고 그 외형적 특징을 잡습니다. 그러면 잠깐 중간에 또 미니 특강 할게요. 그러니까 외형적 특징을 좀 응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캐릭터 설정을 여러분이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으로도 뭐 또 몇 학기 동안 몇 년 동안 누누이 강조할 거지만, 연출이 뭐냐 했을 때 연출의 가장 최고의 미덕은 뭐냐면, 난 이거 의도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더라, 요거가 요 중간 사이가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한 바가 전달이 안 되면 연출이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디렉팅이, 에디팅이 실패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출의 미덕은 이겁니다. 내가 의도한 바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려는 어떤 수단을 마련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 의도를 잘 설정 안 하고 하더란 말이죠. 많은 신인들이 그냥 이때쯤 그냥 대사를 해야 되니까 얼굴 그려요. 이때쯤 어디 걸어가야 되니까 걷는 모습 그려요. 그게 아니고 나는 왼쪽으로 걷게 할 거야. 왜냐, 저쪽으로 나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서 녹적을 해야 되고요. 나는 얼굴을 이쪽으로 45도로 틀 거야. 왜냐하면 가장 편한 이게 각도니까, 중요한 대사가 지금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자, 응용 예시. 나는 키를 엄청 작게 해놨는데 몸무게를 좀 어느 정도 두툼하게 해놨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 캐릭터는 완전 깡다구 있는 캐릭터인데 키는 작은데 근육량과 골밀도가 엄청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응용 예시 또 뼈도 미모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골반이 큰 편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무리 벌크업을 해봤자 몸매가 그렇게 안 이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느낄 거야. 아무리 키워놔도 머리가 크면 안 이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비율과 체형의 중요성은 뭐냐, 얘가 기본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그 체형에 따라서 얘가 개성 있는 어떤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양반다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리가 꼬았을 때 그게 멋들어지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를 들면 허리에 손을 짚고 뭔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스운가 아니면 멋있는가, 이게 체형 따라 다르거든요. 뭐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란 게 아니고 어떤 체형은 하나의 느낌이,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체형을 응용하면 여러분 안에 캐릭터가 어깨 이빨이 커요. 대포할 어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나는 슬퍼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쿵 칩니다. 그리고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흩날려요. 그리고 뭔가 우는 건지 뭐 화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뒷모습을 몇 컷 정도 연속으로 그려놨어요. 그럼 어떤 정서를 느끼겠죠? 그 체형에 맞는 정서. 물론 이거를 응용을 해서 신기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어조비 캐릭터가 그 동일한 동작과 동일한 연출을 했을 때, 아, 이 친구 완전 수련 열심히 하겠네, 뭐 이런 각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응용하기 나름이다. 체형에 어울리는 감정 표현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얼굴은 감정 연출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저 웹툰 연출 개론이라든가 이런 걸 수업할 일이 있으면 아마 연기 수업을 아마 저와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자, 어쨌든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그려야 되는 오브제예요, 얼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정을 한 캐릭터당 도대체 몇 개 정도 씁니까? 많이 써요? 많이 써야 돼요. 표정을 다채롭게, 이런 표정, 저런 표정, 사파체나 캐릭터체와 또 극화체는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얼굴은 감정 연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발 몇 가지 표정 계속 돌려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 응용, 피날림, 펄럭임 이런 거를 연출하고 싶다면 당연히 캐릭터가 롱 자켓을 입던가 망토를 두르던가 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신체 본연의 움직임이나 아름다움이나 유연함을 내가 액션에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딱 달라붙는 가죽 슈트 정도가 어울리겠죠. 슈트도 마찬가지로 무광이냐 유광이냐에 따라 달라요. 번개치고 비 내리고 뭐 섬광 있고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격투를 연출하면 유광은 아주 휘황찬란할 거고, 무광은 개만 무채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응용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캐릭터 감정을 나는 모자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연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외형적 특징에서 소품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중엔 모자 없나? 자, 모자로 예를 들게요. 모자챙을 손가락으로 쓱 만진다 라는 건 어떤 결심이라든가 그런 것들. 누군가 내 모자챙을 잡고 앞뒤로 흔든다, 그죠? 마음대로 내 신체를 컨트롤한다 라는 건 어떤 굴욕감.
모자를 푹 눌러 쓴다. 그리고 우는데 나는 독자가 직접적으로 눈물을 안 봤으면 좋겠다 할 때 모자가 쓰이고요. 얘가 아주 밝고 경쾌하고 기분 좋을 때 모자층을 뒤로 돌려서 얼굴에 그늘짐 없이 내가 표현을 하겠다. 예를 들면 바람에 모자가 날리는 것으로서 어떤 불길한 미래를 암시도 가능하다. 혹은 먼지 투성이 모자를 주워서 탁탁탁 털어내고 다시 쓰면서 입술을 앙다문다. 어떤 결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 하나로도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옵션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 모자를 즐겨 씀이라고 채우란 말이죠. 그냥 넣지 말고. 자, 세 번째, 내면적 특징 나는 왜 하느냐. 저는 요거 적어놨죠. 해설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스토리텔링 강의가 아니고 인생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누구나 어떤 외부의 어떤 상황에 놓입니다. 그 상황이 아주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떤 처절한 그런 상황에 누구든 놓여요. 지금 혹은 일상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유, 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뭐 난 집도 없고 애인도 없고 수업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학교도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뭔가 불평불만 막 이렇게 그런 상황도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뭐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건데 요게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OT 때 대응, 항상 대응을 준비하라. 그래서 저 사람의 본질은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 무슨 대응을 해왔는가가 축적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상황은 벼락 같은 거라서 그냥 맞는다 누구나. 그때 트라우마는 왜 빠지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데 하다못해 뱀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어떤 대응을 현명하게 못했거나 무력하게 당했을 때 발생을 하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뱀 비슷한 것만 보고 움찔거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대응을 했을 때 내가 판단과 선택을 한다는 게 대응이에요. 그 결과, 그 선택한 결과가 지금 현재 그 캐릭터한테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죄책감이나 무력감, 공포, 고통을 어떤 부분에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염두에 둔 다음에 트라우마 콤플렉스 안에 이런 것이 있음이라고 적어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데 말투, 습관, 행동, 제스처 다 똑같은데 여러분은 무의식적 말과 무의식적 행동, 그러니까 언행 혹은 의도적 언행 이거를 골라서 쓰죠. 각각. 여러분 자동차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안에서 소음이 차단된 곳에서 나 혼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시로 씹으로 이렇게 욕도 할 수 있고 주새끼 뭐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내가 쓰레기라서가 그런 게 아니고 사회가 시키는 의도적 언행, 질서, 룰 같은 것과 내 본연의 야수적인 것, 어떤 인간적인 것, 본연의 신념적인 언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요거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긁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알겠죠? 내가 의식적으로 다리를 이리 껐다 저리 껐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요거를 구분해서 적어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본성이냐 태도냐, 목적이냐 전략이냐, 혹은 개인적인 거냐 사회적인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돼요. 자, 중요한 얘기. 지금 이 다음으로 잠깐 또 미니 특강으로 애니메이션의 12가지 기본 원칙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한 5분 정도면 돼요. 살펴볼 건데 그거를 살펴보는 이유를 좀 볼게요.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영화를 작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계속 캡처된 상태로 멈춰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영상 장르일수록 멈춰진 한 컷은 뭐가 명확하게 드러나냐, 연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하필이면 왜 이 각도에서 왜 이 캐릭터의 표정을 왜 이렇게 지었지라는 거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불리한 점인데 그냥 너무 옷 벗기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게 우리 장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버리면 내가 뭘 의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 가만히 있어보자. 요 각도에서 버드아이 앵글로 요 모니터를 그리자라고 의도가 그냥 멈춰져 버려요. 캡처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유독 영화나 이런 데들보다 웹툰에서는 조금 검열이 좀 센 걸 수도 있어요. 왜 영화는 11월 하는데 우리는 11월 할 때 CO 디귿으로 써야 되느냐? 좀 불만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요거 때문일 수는 있어요.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랑
명확하게 그거만 딱 집중해가지고 그리는 우리랑은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 자, 그래서 캐릭터 외형적 특징을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것만 그려도 의도가 들켜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애니메이션에 비유해서 좀 봅시다. 그냥 교양서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애니 할 건 아니지만 애니 해도 되고. 자,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는 원칙이 있답니다. 이건 디즈니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자, 주먹에 부딪히는 얼굴의 피부를 표현한다라는, 예를 들면 네이버의 한림체육관 같은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맨날 그 뭐 맞으면 이렇게 파동처럼 피부 찌그러진 거를 거의 매 화마다 보여줘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타격감을 주고 싶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 찌그러졌느냐 아니면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찌그러지는 중 혹은 늘어나는 중을 그리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뻗었을 때 혹은 가장 축소됐을 그 순간을 여러분은 그리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12가지 중에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거예요. 사전 긴장감을 조성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없으면 주요 몰입 요소거든요. 이 긴장감 조성은 로맨스든 스릴러든 장면 무관하게 다 똑같아요. 긴장감 조성이 잘 되고 있느냐, 갖고 잘 이완되고 축소되고 있느냐, 이 율동을 보거든요. 저는 연출 많이 볼 때.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연속성을 상기하기 어렵고 흥미를 잃게 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딱 0.1초 순간을 표현하더라도, 봐요. 펀치를 뻗기 전에 움츠리는 장면과 펀치를 날리는 순간과 펀치 맞고 나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주요 포인트를 그려주는 게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 맞았다,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봤다, 이렇게 계속 나열되는 것만 있으면 내가 지금 몰입하기 전에 계속 정보가 나열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장면이 이거라고 생각했으면 항상 요거 앞뒤로 맥락을 조금 약간 늘어뜨려 줘라 라고 많이 조언을 해요. 이거 잘 그렸네, 멋지게 표현했네. 근데 요거 전에 미리 약간 복선처럼 깔아놓는 게 좋다, 이 장면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필요한 거야. 주먹 쥐는 거, 땡기는 거, 그 다음에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런 대사, 그 대사를 하는 클로즈업, 그 다음에 뻥, 알겠죠? 여러분 뻥만 그리면 독자가 시원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긴장감을 늘 앞뒤로 조성해 주면서 연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스테이징. 자, 상황에 맞는 구도, 흐름, 요거를 원활히 해준다, 이 그림을 했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스트레이트 어헤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얘기라서 이거 건너뛰어도 무방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 A 장면과 B 장면이 있는데 이 중간을 메꾸는 방식은 포즈 투 포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 다음에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그리면은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애니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스킵해도 됩니다. 자, 이거 앞에 요 사전 긴장감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다섯 번째는 뭐냐? 두 동작 후에 연결되는 동작의 여운까지 표현하라 라는 원칙이에요. 애니메이션에서. 자, 따기를 때리기 전에 빠르게 가는 손이랑 맞는 순간은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때린 후에 빨라지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절의 시간차라고 하는데, 뭔가를 잡을 때, 내가 위에 있는 걸 잡을 때 뭐부터 움직이는지 보세요. 속도들을 이렇게 여러분 애니메이터가 생각하고, 손부터 가고 관절이 가고 요거 가고 순으로 이 범위와 속도가 다르죠. 요거를 해주면은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응용하면 뭐냐, 아까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사전 긴장감. 그래서 내가 뭔가를 뻗었다만 그리지 말고 뻗기 전이랑 뻗어서 잡은 후랑 항상 전후도 같이 그려줘야 되겠다, 혹은 암시를 줘야겠다, 요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도 애니에 해당하니까 굳이 오래 볼 필요는 없는데, 추로 따지면 여기서 제일 빠르고 여기서 느리다는 거죠.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요거 주라는 말인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자, 아크 오브 모션, 동작이 그린 사람은 걷든지 뛰든지 간에 무조건 어떤 원으로 움직인다, 요거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요것도 애니메이팅 할 거 아니면은 상관은 없어요. 자, 세컨더리 액션 2차 동작입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웹툰도 중요합니다. 자, 달릴 때 흔들리는 옷자락 같이 묘사해주고, 예를 들면 토끼가 달렸다, 개가 달렸다 하면 개 달리는 것만 묘사하지 말고 꼬리도 묘사하라고 하잖아요. 애니메이션 할 때. 우리는 이걸 뭘로 해주면 되냐면, 어디 갔노 2차 동작. 자, 히어로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착지를 했습니다. 그럼 착지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거 그릴래요? 어떤 거 그릴래?
땅에 파편 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뭐 어떤 멋있는 동작들을 여러분이 그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영상 장르라면 망토가 뻗쳐져 있다가 착지한 다음에는 다시 펄럭거리면서 다시 가라앉겠죠. 그럼 그 중에서 미학적으로 가장 이쁜 걸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동작으로 분명히 어떤 요소가 있을 거다. 양갈래 머리 캐릭터면은 내가 뛸 때 뭔가 발랄하게 이렇게 힘들릴 거다. 등등등 그거까지 염두에 두면 입체성이 있다. 자, 마지막 타이밍. 요거는 애니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킵해도 됩니다. 자, 과장. 실제 동작을 그대로 표현하면 애니, 그 디즈니 옛날 고전 애니에서 특히 그런데 동작에 대단히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걸 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뻗어도 되는데 이렇게 뻗어서 잡는다 이 느낌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니 할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동작을 그렸을 때 밍숭맹숭한 느낌이 안 나려면 가장 멀리 가장 오버하면서 가장 실루엣 처리했을 때 좀 오버스럽네 정도까지 그래야지 독자 입장에서는 노멀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노멀하게 그리면 독자는 엄청 싱겁게 느낀다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극화에서. 자, 솔리드 드로잉. 이거는 디즈니 원칙이니까 여러분 참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어필. 타깃층이 누구냐 따라서 이제 연출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완전 예를 들면 같은 액션이라 하더라도 저 텐의 이은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했던 그 원칙을 조금 어겨요. 뭐냐? 텐 본 사람. 텐 본 사람 없어요? 텐. 내가 그 학원 액션물인데. 봐야지 그 느낌 아는데. 아무튼 엄청 어정쩡한 주먹들을 다 그래요. 대단히 사실적인 극화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분의 연출 의도는 타격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폭력의 어떤 이 현장을 관망하는 독자로서의 괴로움을 느껴보세요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연출 의도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과장도 안 하고 멋있게도 표현 안 하고 그냥 되게 어정쩡한 그런 주먹다짐들을 합니다. 그건 타겟에 따라서. 근데 10대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연령층은 20, 30대예요. 자, 생활. 다음 네 번째죠. 생활이죠. 생활란을 보세요. 생활란에 제가 요거 해놨죠. 요거 왜 했는지 봅시다. 자, 혹시 기피, 혐오, 추구, 선호 이거를 저 앞에 트라우마나 콤플렉스, 내면적 특성이랑 연결 지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한해서요. 자, 시티뷰 그 멀리서 내려다보는 시티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자연의 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른 것처럼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돌담이랑 펜스도 느낌이 왜 다른지는 판단을 하고 설정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생활 환경을 할 때.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의 돌담은 오지 마라 오면 지기뿐데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여기가 우리 집의 경계유 요 정도예요. 방금 그건 충청도구나. 어쨌든 이런 거고 펜스는 넘어오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같은 담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은 높은 벽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에 1층이 안 보이는데 1층 집에서 저택에서 1층이 안 보이는데 담이 높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일단 넘어가면은 완전 위험해진다. 왜냐 밖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대요. 오히려 낮으면 안전할 수 있다잖아. 그런 것처럼 담 하나에도 내 설정한 이 생활 공간의 하나에도 무슨 다양한 역사와 원리와 어떤 문화와 심리가 담겨 있더라 라는 걸 설정한 다음에 스케치업 소스를 구매하든가 말든가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먼지 싫어하고 벌레 싫어하고 소리내 싫어하고 냄새 싫어하는 것도 역시 생활 환경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생활 환경에 완벽한 무개성적인 거 아니면 뭐 어떤 집착이 없는 거 뭐 이런 사람이나 이런 생활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내야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생활 환경을 잡을 수 있는데 예시를 봅시다. 이 환경은 주인공의 생활을 바꿔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생활을 바꿔요. 예를 들면 의식주만 볼게요. 자, 옷차림만 하더라도 의복이라 하더라도 치마 입었을 때랑 바지 입었을 때랑 내가 취할 수 있는 동작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장 입었을 때랑 예비 군복 입었을 때랑 그 사람의 그 표정도 달라져요. 예비 군복 입으면 이상하게 뻘렁뻘렁한 표정이 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추리닝 입었을 때랑 슈트 입었을 때랑 역시나 동작이 달라져요. 자, 먹는 것 중에서도 물만 하더라도 봐요. 여러분 정수기나 생수 정도 먹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약수를 뜨거나 수돗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든가 내mon수가 안 된다 혹은 우물에서 물 기른다 이런 삶에 대해서 그 실감이 잘 안 오죠. 그죠? 근데 요거까지 여러분이 물만 하다못해 물만 해도 이런데 얼마나 또 다르겠어요.
자, 외식만 하더라도 패스트푸드, 밀키트, 배달음식, 옛날에는 배달음식을 어떤 마인드로 대했는데 요즘은 거의 일상이 됐고 그런 거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거는 중요하겠네요. 이거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겠네요. 캐릭터들이 예를 들면 홈파티를 한다고 쳐요. 근데 생활 환경, 생활 여러분이 설정한 거에 따라 완전히 연출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자, 펜트하우스다, 아파트다, 요거랑 옥탑방이다, 반지하다, 요거랑 이 홈파티가 열리고 주인공들이 회합을 가지고 서로 오해를 풀고 이제 가까워진다라는 시퀀스를 내가 연출하고 싶은데, 옥탑방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평상 하나 있고 족발 같은 거 하나 시켜갖고 라면 하나 끓이고 먹다가 평상에서 하하 웃고 맥주캔 까다가 눕고 누웠는데 별이 보이고 있잖아, 뭐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지죠. 반지하에서 안 되죠. 아파트에서 안 되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 환경을 뭔가 내가 나중에 이 정도의 클라이맥스쯤에 뭘 연출하고 싶은데 얘가 어떻게 살아왔지,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왔지가 정확하게 교집합을 만들어지는 그곳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배경도 소품도 하나의 인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설정해 달라라는 요 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게 있었는데, 이 캐릭터는 어떤 조직의 어떤 보스급의 그 빌런 역할인데 라면을 먹는데 전복이랑 뭐 해산물, 낙지 막 뭐 휘황찬란한 황제 같은 라면을 먹고 후식은 라브로트에 빨대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면서 뭔가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묻어져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이잖아요. 이런 보편성, 특수성. 그거를 같이 줘가지고 갭을 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대사를 하는데 대단히 인상 깊은 그게 나오더라고요. 혹은 어떤 캐릭터는 간식으로 캐비어를 먹고 누군가는 루아 커피를 오구작오구작 씹어 먹고 하는 그 효과가 나와요. 이런 게 왜 있느냐, 이런 소품이 왜 있냐면, 루아 커피 혹시 씹어 먹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 커피 알? 어떤 게 나오냐면, 웹툰은 조금 덜한데 영화에서는 먹는 장면이 거의 필수적으로 꼭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게요? 왜 그러게? 대사를 할 때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웹툰으로 따지면 대갈치기, 저기 이렇게 어깨거리 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커피숍 뭐니 장소로 차별성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배우라 생각해봐요. 내가 입안에 뭔가를 넣고 씹으면서 말하면 대단히 여러 가지 표정과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커피를 신경질적으로 우글작 씹어 먹으면서 내가 복수를 다짐한다. 뭐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소품도 없이 그냥 말을 해봐라 이랬을 때 뭔가 막연한데, 캐릭터한테 뭔가 쥐어주고 먹으면서 얘기를 해봐라 하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요. 하다못해 음료수를 먹더라도 콱 내려 놓는다라는 뭐가 설정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주로 뭐를 껌이든 뭐든 뭐 이렇게 그 하는 소품 같은 거를 하나 설정해 두면 대단히 연출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의성어 그럴듯하지 않아요? 뭔가 까득 맞죠? 뭐가 나오잖아. 표현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5번째, 역할. 요거 3개 써놨죠, 제가. 극중 역할이랑 임무가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사건, 어떤 사건을 만나는지, 요거 설정해 놓으면 된다 했잖아요. 자, 이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적기 어렵거든, 요 정도 키워드라도 적어 놓으면 돼요. 얘는 그냥 먼치킨이에요. 설명충이에요. 얘는 감성팔이에요. 얘는 흑막입니다. 얘는 힘숨찐이에요. 얘는 사망 플래그 나중에 뜹니다.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적어놔야 역할이 나와요. 특히 요거는 언제 하면 좋냐? 주연 말고 조연들한테. 그렇죠? 그 다음,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가장 케미가 좋습니다. 뭐냐? 평범한 캐릭터가 대단히 특이한 사건을 만나든가, 아니면 대단히 특이한 캐릭터가 평범한 사건을 만나든가. 예시를 들어줄게요. 평범한 직장이 터널 들어갔는데 터널 안에 갇혀버렸어요. 평범한 캐릭터와 특이한 사건이에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학교를 다니는 이야기예요. 허용되죠? 근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터널에 갇힌 이야기예요. 재미없죠? 평범한 사람이 학교 다니는 얘기예요. 재미없죠? 그래서 약간 크로스를 해주는 게 좋고, 역할을 설정할 때.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자, 캐릭터 설정을 왜 이렇게 하느냐, 역할을 왜 해주느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대응 그 부분인데,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 있고, 누구나
캐릭터, 이 극중 캐릭터는 걔네가 도대체 그 순간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선택을 내릴까가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싶은 지점일 거예요. 아이고 나 같으면 저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건데 얘는 요렇게 하네 뭐 등등등 뭐 그거예요. 그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그 캐릭터가 설득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다가 욕하잖아.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욕을 하잖아. 그 설득력을 주기 위한 게 이 역할을 부여해주는 주요 목적입니다. 예시 볼게요. 아마 둘 다 봤을 것 같은데 이태원 클래스 봤죠? 자, 똑같이 진짜 인생에서 와 이런 불운이 있을 수 있나를 겪었어요. 조코가 택한 선택이 있고요. 폭주. 박세로이가 택한 선택이 있어요. 인내와 성장, 그죠? 요걸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도대체 얘가 이렇게 흑화할 때까지 주변 인물이 누가 있었냐? 이 조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세로이 옆에 누구 있었어요? 이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조력자들 많았죠. 조코 옆에 누가 있었죠? 엄마 있었죠. 조코는 도대체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죠. 뭐 유일하게 그 키 큰 난쟁이 하나 있었는데 조코가 택한 선택은 니는 안 죽일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그건 아니고. 자, 조코가 이게 주변 인물의 배치가 그 주연 인물한테 어떤 상성을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이 뒤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거는 여러분이 원고 잘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인생에 엄청 도움 돼요. 그냥 엄청 성장에 도움 돼요. 여러분 행복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평생 풀어나갈 숙제고 아마도 계속 미운 놈, 계속 증오스러운 놈이 있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내하고 내가 굳이 상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상대하게 해야 되거나 극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람을 그냥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내랑 이렇게 유형이 다르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안 맞구나. 요까지만 이해하고 건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갈 길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모두는 왜냐면 주인공인데 동시에 누군가의 요 조코 옆에, 박세로이 옆에 중요한 보조 인물이기 때문에 요거만 조금만 느끼고 마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라고는 했어요. 저는 극중 이 캐릭터는 만약에 영화화가 된다면 어떤 배우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걸 설정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하기 싫으면 뭐로 해도 되냐? 동물이나 식물이나 혹은 그것도 돼요. 내가 잘 봤던 작품의 웹툰의 어떤 캐릭터 아니면 내가 잘 봤던 영화의 뭐뭐뭐 캐릭터가 이 캐릭터랑 비슷해 라고 설정해 놓고 가면은 걔가 약간의 연기를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렇게만 채우면 쉽겠죠? 응, 이제 끝이에요. 자, 이래갖고 요 란을 한번 세심하게 채워보고 나면 요게 발동됩니다. 저번 스토리텔링 했던 그 장면 하나인데 지그들끼리 알아서 싸우고 갈등 겪고요. 지그들끼리 이 삼막구조랄까 대비 효과도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뭘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캐릭터를 짜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산에 가고 싶어. 나도 산에 가고 싶어. 그러면 요게 발동 안 하죠. 나 산에 가고 싶어 하면 난 바다가 좋은데 이래야지 뭐가 뭐 싸우든 갈등을 하든 뭐 타협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동일한 외모의 어떤 비슷한 외모의 캐릭터가 내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한 명을 없애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야기 쓰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예고를 하자면 오늘 할 건 아니고요. 계속 예고하고 있지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영웅 서사 구조를 배우게 될 거고 요 12개 정도를 여러분이 집필하고 나면 그냥 스토리가 완성이 됐군네? 뭐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즐겁게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참고문은 요거고요. 참고책 요거고요. 질문 있습니까?